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5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. 다우는 강보합이었고요. 그냥 보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. 나스닥은 1% 올랐습니다. 전날, 그러니까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9.7% 올랐었죠. 그런데도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늦춰지면서 주가를 하락으로 유도를 했어요. 다우가 거의 1.5% 정도 빠졌고 나스닥 거의 0.5% 빠졌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어제 그 금요일날 다시 나스닥이 상승을 하게 된 것은 엔비디아가 다시 올랐습니다. 또 2.7% 또 올랐어요.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AI 인공지능 뭐 관련주 주도자잖아요.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총이 2조 6,600억 달러입니다. 미국의 시총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인데요. 3조 2천억 달러고요.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. 애플이 2조 9,130억 달러. 그러면은 지금 3위지만 이제 3천억 달러가 안 되죠. 2,500억 달러 정도 차이밖에 안 나옵니다. 추월할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. 저는 이번에 보면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시총이 큰지를 알게 되는데요. 아마존하고 테슬라 합한 것만큼이 엔비디아가 그걸 넘어섰다고 합니다. 아마존하고 테슬라를 합한 것보다 넘어섰다고 합니다. 테슬라가 제가 좀 많이 되는 줄 알았는데 8,600억 달러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했죠. 시총이 너무 커지니까 조금만 올라도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죠. 그래서 나스닥을 좀 이끌어주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 뉴스는 없었습니다. 거의 없었습니다. 전날 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시장을 흔들었던 거 외에는 금요일 당일은 특별한 뉴스가 엔비디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요 7월달에서 9월달로 연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9월달도 46%밖에 안 됩니다.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. 울퉁불퉁한 지표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어쨌든 좀 골드만삭스도 금리 예측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 휴장이 하루 있습니다. 오늘 밤 미국 월요일 장은 없습니다.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고요. 이슈로는 뭐였냐면 31일 날 이달 말일 금요일이죠. 4월 근원 개인소비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.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.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월 대비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미국 경제학자들은 지금 연으로 따지면 PC가 굉장히 강화됐다는 해석도 좀 있습니다. 어떻게 시장을 받아들일지 또 어떻게 발표될지가 30일 날 또 결정이 될 수 있겠다.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미국 시장은 한 두 달 전부터 연준 뭐 총재, 지역 총재, 뭐 이사 이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이번 주에 연준 이사들이 엄청 많이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그들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.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요. 로레스타 메스터 클리블랜드, 그 다음에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, 그 다음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이 사람이 완전 매파죠. 리사 쿡 이사, 그 다음에 레피얼 보스틱 뭐 보스턴 연원총재 28일 날 있습니다. 내일 발표 이들의 발언이 있고요. 29일 날은 이제 존 윌리엄스의 뉴욕 연원총재 약간 비둘기죠. 이 사람 발언이 있고요. 그 다음에 31일 날 30 그러니까 목요일쯤 될 거예요. 목요일 날 로리 로건이라는 댈러스 연원총재 발언이 있습니다. 여기서 존 윌리엄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불안하죠. 나머지는 거의 뭐 약간 매파나 뭐 동결이나 이런 쪽에 거의 가깝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. 그런 해석을 봐야 될 것 같고요. 미국 시장을 이제 뭐 다우하고 나스닥을 좀 보면 다우는 지금 급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200일선을 깼고요. 21선을 깼고요. 죄송합니다. 200일선 21선입니다. 21선을 깼고요. 그 다음에 21선 깬 상태에서는 60일선 가다가 일단 멈춰있는 상태입니다. 기술적으로는 무너진 걸로 좀 보이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주봉 상태로 제가 공개 방송하는데 이 쌍봉 치고 떨어졌다는 겁니다.
쌍붕치고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의 강보합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. 나스닥은 좀 다른데요. 나스닥 차트는 좀 달라요. 나스닥은 사실 여기 좀 더 올랐죠. 그렇죠? 올랐습니다. 이 올랐던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간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주봉으로 하면 이렇습니다. 주봉으로 하면 연장선이에요. 그러니까 지난주 그 목요일날 꼭지를 찍었고요. 목요일날 잠깐 되돌리는 거지. 이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어떤 뭐 새롭게 뭐 돌파했거나 하는 뭐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. 일단은 나스닥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기대감 연장선에서 올라서 일단은 오늘 밤 또 한 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가 봐야 되겠죠. 원달러를 좀 보시면요. 원달러는 지난주 금요일날 얼마 끝나면 1369원에 깔아놨어요. 1369원. 원달러가 굉장히 좀 강하죠. 그렇죠? 원달러 굉장히 강한데요. 이 원달러가 지금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른 격이 우리나라 올라올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원달러는 1369원 요 근처에서의 싸움인데요. 지금 5일선과 20일선이 골드크로스를 하려고 하죠. 꺾을래다 5일선이 꺾을래다 멈추고 두 번째 꺾을래다 멈추고 세 번째 꺾었잖아요. 이건 진짜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원달러 상으로는 여기 아니면 1367원 정도에 끝나는 한 2원 정도 차이가 생겼지만 얘는 지금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원달러 상으로는 물론 뭐 주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가가 오르는 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은 자꾸 삼성전자에 포인트 맞춰서 시장이 빠졌다고 그러는데요. 삼성전자 시가총액 상회전 사실 미국이 먼저 1.5% 빠졌고 그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로이터에서 그 품질 테스트 HBM3 그쵸? 12단짜리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실패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고 삼성전자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협력해갖고 확인하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설왕설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니즈를 맞춰나가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삼성전자 올라갈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좀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열려봐야 되죠.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양산을 하든 뭐 하든 엔비디아 통과가 돼서 엔비디아의 수준을 해야 돼요. 그거 전까지는 삼성전자를 믿을 수 없죠. 삼성전자를 믿을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HBM에 대한 품질 테스트에 대한 확인하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도 지난주 금요일날 절대 하락하지 말아야 될 때까지 갔거든요. 이렇게 되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면 횡보 내지 하락이죠. 이격을 더 벌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.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거죠. 특히 수급적으로 삼성전자 보시면은 지난주에 외국인 740만 주 팔았고요. 기관 390만 주 팔았어요. 외국인 기관이 완전히 몰빵해서 매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또 걷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 한번 가져볼 수 있고요. 개인만 1100만 주 사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스피가 지난주에 그 많이 뭐 1%대 빠졌어요. 근데 뭐 코스피만 빠진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 거의 다 1%대 빠졌어요. 우리만 빠진 건 아니거든요. 우리 삼성전자까지 따진다 우리나라 덜 빠진 거죠. 삼성전자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. 삼성전자 3%밖에 안 빠졌으니까 선방한 거. 왜냐면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그 제일수량이 좋다 그러니까 5% 올라갔잖아요. 그에 비하면 지금 2%가 덜 빠진 거잖아요. 그나마 삼성전자가 시장을 덜 빠지게 한 거지. 삼성전자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? 물론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미국이 빠졌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죠. 근데 수급적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기관이 9,200을 팔고 외국이 3,000을 팔았잖아요. 근데 이 선물에서 보시면 1조를 팔았어요. 1조를. 팔고 넘어간 상태죠. 야간에는 약간 선물이 올랐죠. 엔비디아 때문에. 근데 이게 지금 상황적으로 참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수급적으로나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죠. 그래서 주말에 삼성전자 뉴스가 도배를 쳤어요. 하여튼 삼성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로이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외국계 언론사가 더 세잖아요. 힘이. 그게 바뀌지 않기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애를 좀 먹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